오늘 강의 함께 하게 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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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그 세월이라는 게 참 무심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20대 때는 41kg. 41kg. 안 믿는 눈치예요. 믿음이 적으세요.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딱 3년. 남편이 하필 그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저희 연하의 남편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20대는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지나갔고, 30대는 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어쨌든 왔는데, 그 30대에 애들도 생겨나고 점점 애들도 크고 또 애들만 크나 했더니 나도 늙어가고 나만 늙나 했더니 남편이 나보고 더 늙었다 그러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쩌면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살이 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우리 중년들의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중년기가 천천히 온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느 순간에 거울을 딱 봤더니 얘는 누구니?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 뚱뚱한 아줌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은 30대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약간 조금 더 내려가서 20대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까 봐 차마 말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이 최강동안이에요. 지금이. 뭘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먼저 하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덧 주름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름은 이게 보톡스가 좋다, 필러가 좋다. 어떤 분은 그 필러를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도 막 붙여가면서 왜 청춘을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주름이 잘 안 펴져요.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짧은 시간에 돈 안 들이고 한 번에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주 생각보다 쉽습니다. 살찌면 돼요. 살이 답이야. 살. 제 미모는 그렇게 유지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몸만 변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도 변화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말했고 그렇게 나랑 살고 싶다 말했고 그렇게 엄마밖에 없다고 얘기하던 그 아들, 그 딸도 어느덧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늦게 오면 이것들이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도 안 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몰라도 된디야. 어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나 저제나 이제 중년기가 되면 슬슬 남자들이 아내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슬슬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딱 무슨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데 때가 됐잖아. 다른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남자는 싸늘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는 게 좋은 걸로 변함이 없으면 우리는 좋다 말할 텐데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남편들은 그 온도가 너무 차고 자식들은 내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 봉착하게 합니다. 그게 왜냐? 미국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엄청 오래 사셨어. 98세까지 사셨어.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 살더라고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교육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스님 포함해서 철학자, 교육자 이런 분들 엄청 오래 살아. 심리학자도 오래 살아요.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철학도 했고, 그리고 심리학도 했으니까 내가 볼 때 한 150살은 살 것 같아요. 150살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에릭슨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크게 8단계로 나누어진대요.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숙제가 있대. 중년기의 숙제는 뭐라 그러냐면 생산감이래요. 뭔가 생산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양쪽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생산적으로 생겼나? 생겼나? 매우 생산적으로 생기셨어요. 매우 생산적으로 생기셨는데 왜 우리는 사실 생산을 했다고 느끼나? 왜 못 느끼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생산감이라는 게 뭔가 애들 어렸을 때 잘 키우고
그리고 이 큰 아이들이 독립하도록 도와주고 위로는 부모님들 잘 모시고 또 내가 집에 있다면 남편하고 잘 지내가면서 살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사실 생산감이거든요. 뭔가를 이루어놨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중년기가 됐는데 왜 우리는 생산감이 느껴지지 않고 헛헛함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중년기가 되었는데 왜 나는 가슴이 뿌듯하게 꽉 찬 것 같지가 않고 왜 나는 우냔 말이야.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마치 시련의 아픔처럼 차갑고 시련의 아픔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왜 하필 중년기에 찾아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중년기는 꾸준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찾아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중년기라고 느끼는지 또 무엇을 또 가장 힘들어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애들 이제 일일이 이제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크니까 애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니까 이제 내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또 그 나이 되면 우리 나이 되면 이제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정말 먹는 거 정말 아껴가면서 먹고 생활해가고 좀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죠. 30, 40대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애들이 크고 장성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쟤들이 다 컸다. 엄마는 이제 그냥 저녁 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올 때는 정말 그때는 아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들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 꿈을 향해서 막 열심히 뛰다가 가정이라는 그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씩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 과연 내가 뭘 할까? 그럼 갑자기 네. 우리 지금 요 인터뷰를 하신 이 세 분이 이 자리에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으신데, 저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다 듣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다가, 세 번째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요 녹화를 하기 전에 바로 인터뷰를 하신 거거든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언제 내가 이런 느낌을 저런 느낌이 언제 들던가요? 저 혼자 남았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네.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허무한 감정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중에 정말 비슷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중년에 아이를 키워보시고 그 아이들이 이미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 돌아다니고 그 아이들의 빈자리, 그 빈 방을 보면 아마 그 방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텐데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들이 엄마는 몰라도 돼 한마디로 말하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상실감 같은 거 그런 게 좀 많이 들죠. 정말 애들이 네. 엄마 몰라도 돼 그러면 예. 우리는 겉으로는 그냥 상심하지만 속으로는 목을 조르고 싶죠. 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울고 그렇지 싶어요. 않으세요? 저희 아들이 자꾸 저 엄청 무시하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저도 모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박사가 그딴 것도 몰라? 아우 정말 무식해. 그러면 제가 엄마도 모를 수 있는 거야. 겉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목을 막 조르고 싶어요. 확 그냥 아주 그냥. 그런데 그게 유머러스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왠지 내가 동떨어진 느낌이고 마음이 뒤처져 아프죠. 있는 느낌이고 네. 마음이 아프고 네. 우리 또 두 번째 우리 인터뷰를 하신 분께 한번 마이크 넘겨볼게요. 이쪽 뒤로. 저희 같이 보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많이들 울컥하셨죠? 어떤 점이 그렇게 울컥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제 위주가 아닌 가족 위주로. 그렇죠. 그게 나라는 여자는 없는 거죠. 예. 우리 여성들은 다들 이름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남편에게 아직도 여보라고 그러면 다시 부르라 그래요.
예쁜 호선 씨. 이렇게 다시 부르라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데는 은행밖에 없어요. 은행. 근데 요새는 은행도 안 불러요. 번호표 72번 손님, 73번 고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난 다시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딱 부르는 데는 딱 두 군데예요. 법원하고 경찰서. 거긴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시면 다시 번호로 불러요. 그래서 거기는 안 가는 걸로. 어쩌면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여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라 그런가? 의미를 누군가가 부여해주지 않은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라는 꽃이 다시 꽃이 있었다는 걸 누군가 확인해 줄지 지금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년이 왜 위태롭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중년이 위태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제가 작년에 여름에 이제 사당역 거긴 4호선이에요. 저는 2호선이고요. 4호선 사당역에 가서 이제 교통카드, 저는 전철 타고 잘 다니거든요. 교통카드를 딱 찍고 이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려면 왜 계단에서 제일 꼭대기 끝나는 지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을 보는데 저기 위에서 엄청 예쁜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내려오는 거야. 야, 얘가 엄청 이뻐요. 더 결정적인 건 얘가 지가 이쁜 걸 알아요. 이쁜 애들은 또 지가 이쁜 걸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인데 쫙 붙는 옷도리에다가 짧은 미니스커트에다가 작년에 15cm 정도 되는 킬힐이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쫙 씻고 막 내려오는 거야. 자기 이쁘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얘가 굴렀어요. 뭐가 왜요? 나보다 이쁘고 날씬한 건 굴러도 돼요. 제가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겠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가는 거야. 막 걸어가는 거야. 무릎에서 막 피가 절절 나고 보니까 뭐 힐도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신도 얘를 못 일으켜요. 근데 얘가 일어나서 걷더라고. 얘를 일으킨 힘은 뭘까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근데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냐? 우리도 어디 가다가 확 넘어지면 어떡해. 이거 하잖아요.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중년은 생산감을 느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인데 우리는 생산감을 느끼기보다 내게는 좌절만 남아있는데 그 좌절의 또 다른 이름을 봤더니 수치심이더라는 거죠. 이 수치심이 어떤 건가 봤더니 제일 먼저 내 몸. 20대의 그 가느다란 몸 한 번쯤 돌아오겠지 싶어가지고 안 먹어본 게 없어. 안 먹어본 게 없어.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도 뭘 좀 살 좀 빼보겠다고 드디어 제가 협찬이 들어왔잖아요. 의상이. 문제는 안 맞아. 안 맞아.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살을 빼려니까 그냥 이게 생전에 빠지나요? 그전에 20대는 막 하루만 굶어도 막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3일을 굶어도 어지럽기만 하고 살은 안 빠져. 오히려 체중계가 늘어. 왜 그래 도대체.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공기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피트니스 우리 뭐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한 돈백은 날라갔을 거예요. 끊어는 놓는데 안 가. 저희는 바빠서 못 가잖아요. 밥 해야지. 언제 가요? 밥 해야지. 어쩌면 내 몸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을 한번 봤어요. 내 꿈, 나의 희망, 나의 그리움, 나의 끝없는 로망, 내 자식 정말 잘 키우려고 애썼어요. 애썼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엄친하잖아. 우리 집에는 밥만 먹어. 밥만 먹어.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면 뭐라 그래요? 아예 엄마가 뭐라냐 이거는 청소년기 때고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야 어디 가니? 그럼 어떡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리고 내 자식이 정말 잘 될 줄 알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이사도 가봤어. 그래서 맹모 삼천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자 엄마 따라가지고 막 이사를 갔잖아. 그랬더니 맹자는 됐는데 우리 애는 안 돼. 이사 비용만 엄청 들어서 복비면 집을 사. 그 정도로 이사를 갔어요. 석봉이 엄마 불 끄고 글씨 쓰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불 끄고 글씨 쓰라 그랬더니 자.
아, 우리 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애는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에 못 올라가는 거구나. 걔네들이 올라갔으면 우리도 5만 원짜리 올라가는 건데. 율곡이 엄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5,000원짜리 엄마가 5만 원인 거잖아. 우리 아들이 5,000원에 올라갔으면 우리는 5만 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조폐공사가 부르질 않아요. 자식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좀 날 좀 바라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예 없는데 뭘 찾아.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그리고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나 몰래 바람을 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마음 같아서는 탐정을 5은 고용은 하고 싶은데 탐정을 고용하려니 돈이 없네.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나를 기다림에 지치게 하고 어쩌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수치심은 홀딱 벗겨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다 벗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느낌을 가지면 바로 이어서 오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 우리 세 분의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내가 한 건 잘못한 것 같단 말이죠. 내가 한 건 다 실패 같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건 잘못 선택한 거라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 죄책감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선택하게 하는 힘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하려고 그래. 더 했으려고 그래. 더 했으려고 그래. 할수록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실패하죠. 실패가 반복되면 죄책감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중년기 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년기 우울증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좀 뚱뚱하죠? 매너가 없냐, 또 그렇대. 매너가 없어요. 고개를 막, 뭐, 농담이고, 사실 뭐 제가 뚱뚱한 건 맞아요. 또 그렇대. 진짜. 참. 네, 선생님들 아시죠? 제가 살을 빼보니까, 빼고 돈 들이고 한 게 결과가 이거야. 다이어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쩌면 저는 옷 사이즈 때문에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이 늘 제 몸을 상기시켜 주잖아. 몇 겹이니까 자꾸 세잖아. 차라리 겹이 있을 때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나요? 제가 다른 데서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방송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왜 방송을 할까요? 저는 왜 다들 앉아있는데 여기 혼자 서서 다리 아프게 서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인정 욕구가 많아요. 저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엄마들만 충족되지 않는 바로 그것, 중년 여자들만 충족되지 않는 바로 그것, 그게 무엇인가? 자기 존경의 욕구인 겁니다. 이 자기 존경의 욕구를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래요. 어떤 사람은 권력 욕구래. 어떤 사람은 이걸 명예 욕구라고 불러요. 이게 충족이 돼야 나도 자아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인터뷰를 했던 이 세 분은 자기 존경의 욕구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또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대. 고래?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고래를 막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고래는 죽었어. 그러면 우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갈 것인가? 아닙니다. 수치심하고 죄책감을 줄여봐야 되겠죠. 못 줄여요. 절대값이에요. 안 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요게 점처럼 보일 만큼 뭔가 큰 게 있으면 이 큰 거 옆에 있는 요 원래 요 있던 동그라미 죄책감과 수치심은 작은 것처럼 마치 점처럼 작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자유의 신상이 큰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지구 옆에 세워놨어. 보일까요? 그게 뭔지도 모를 거라고요. 그럼 그 지구처럼 크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는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러는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자기 효능감.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왜 가슴이 뻥 뚫리는 줄 아세요? 왜 지난 세월 내가 못다한 것들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우린 없는 걸 찾아요. 우린 잃은 걸 꼽아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잃은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카운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루었던 거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펴셔서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종이를 펴셔서 뭘 하냐면 자기 이름을 쓰세요. 2호선 쓰고 밑에다 내가 잘한 일 생각 안 나요. 한참 생각하다가 밥 먹어. 배고파서. 한참 먹다 보면 생각나. 아, 나 밥 잘하지? 밥 잘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애들 수업하고 이럴 때도 열심히 학교 쫓아가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애 초등학교 잘 마치게 했었지. 그때 졸업식 갔었지. 애 중학교 입학할 때 아유 그때 아슬아슬했는데 중학교 갔지.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어려운 일 많은데 잘 극복했지. 그렇게 중학교 졸업시켰지. 고등학교 갔지. 그렇게 고등학교 잘 졸업했지. 턱걸이지만 어쨌든 대학도 보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대학 이름을 몰라. 근데 우리는 대학을 보내려고 했지 어느 대학에 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갔더니 얘가 뭐래. 엄마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남편도 늘 형편없고 만년 과장인 것 같았더니 최근에 부장 됐대. 그러더니 남편이 나한테 고맙대. 고맙대요. 그러면서 월급이 오른 것 같은데 소식이 없네? 그 과장에서 부장으로 오르기까지 그 밑에는 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말단 사원이었어요. 하나씩 올라갔어요. 부장님 오실 때 열심히 집들이니 뭐니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밥도 먹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의 업적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해놓은 거 되게 많아요. 해놓은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주름만 세고 있어. 1, 2, 3, 4. 그 다음에 영어를 몰라. 주름만 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받은 것을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이 기억들을 세워보는 것, 그게 바로 자기효능 감의 시작일 겁니다. 이건 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뭔가 과거에 내가 해낸 것들 살펴보기.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본인들이 다 괜찮지 않나요? 왜 어쩌다가 거울을 슬쩍 봤는데 이뻐 보일 때가 있어. 순간이지만. 그리고 그 각도를 막 찾아. 근데 잘 안 찾아져서 그렇지. 우리도 때로는 괜찮은 사람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 각성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보다 더 현찮은 사람들 많아요. 아래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걸 이상하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나마 우리가 좀 위로가 되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난 당신에게 어떤 아내였어? 그러면 이렇게 눈을 피할 거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할 거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그 목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여보, 난 당신에게 어떤 아내였어?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할 겁니다. 괜찮았어. 떨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은 당신 열심히 살았지. 당신 괜찮지 뭐. 이런 얘기를 결국 하게 될 거예요. 일부러 찾아 들으세요. 그 말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고 가슴이 갑자기 풍선이 훅 들어가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다 내 것 하나 남김없이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도 다 줄 사람들이에요. 왜? 주는 것밖에 안 해봤었으니까. 어차피 다 줄 사람인데 그 줄 24시간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딱 30분만 아주 이기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30분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 못하게 하세요. 이상합니다. 뿌듯해져요. 이상합니다. 그건 내 세상이거든요. 내 걸 만들어가죠. 이제 다 주어도 좋습니다. 다만 30분은 나를 위해 남겨놓고 30분은 나를 위해 쓰자는 거죠. 저는 30분 동안 뭐 하냐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저는 30분 동안 먹을 겁니다. 제일 맛있는 거. 딱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 없잖아요.
제일 맛있는 거,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시켜 먹을 거야. 막 제일 비싼 거 막 엄청 맛있는 거. 저는 그 팔보채 좋아하거든요. 오늘 나가서 팔보채 가서 먹을 거야. 그게 이 30분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30분을 만들기로 약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약속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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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스크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끼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마스크를 껴야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요셉이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인계국민학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합니다. 근데 외국인 학교 갔으면 지금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결정과 부모의 권위를 우리 자녀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